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내적은 이제 내적의 정의 일반적인 내적은 이러한 특성들을 만족하면 이제 내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할 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는 저희가 주로 봤던 고등학생 때 주로 봤던 실수로만 이루어진 그런 실수의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벡터들의 내적을 봤고, 이번에는 같은 기호를 쓸 건데, 이 기호가 뭔지 아까 봤었죠. 요 캡 벡터의 대거를 취한 게 브라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 A 벡터 A1, A2, AC라는 게 만약 있고, 그 다음 B 벡터 B1, B2, B3라는 게 있으면 얘네 둘의 내적은 A1의 켤레 복소수 곱하기 B1 더하기 A2의 켤레 복소수 곱하기 B2 더하기 A3의 켤레 복소수 곱하기 B3가 됩니다. 네, 얘는 단순히 얘를 이제 그대로 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복소수가 원소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켤레 복소수 취해주는 거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푸사이 벡터와 이러한 파이 벡터를 두 개를 내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순서에 따라서 이제 스큐 시메트리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데 값이 푸사이 브라, 파이 캣을 계산하면 원래 1i였기 때문에 이제 대거를 취해주면 1-i가 되고, 그 다음에 파이는 그대로 들어와서 이거 내적을 계산해주면 5+i가 됩니다. 반대로 이 밑에 있는 순서가 서로 바뀐 거를 계산해보면 파이는 2-i가 되고 3i, -3i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이는 그대로 1i가 돼서 계산을 해보면 5-i가 됩니다. 서로가 켤레 복소수죠.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된 관계입니다. 보시면 이러한 관계를 스큐 시메트리 관계를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이렇게 내적을 정의한 게 잘 정의한 내적이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직인데, 수직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내적을 해서 0이 되면 두 벡터가 수직이죠. 그래서 어떤 푸사이라는 벡터가 있고 어떤 파이라는 벡터가 있으면 푸사이와 파이가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면 푸사이와 파이가 서로 수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벡터의 크기입니다. 벡터의 크기는 이제 놈으로 따지면 이제 투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게 뭐냐면 먼저 벡터의 마그니튜드를 보기 전에 벡터의 마그니튜드를 보기 전에 어, 복소수의 음, 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복소수는 z는 x 플러스 iy 이렇게 일반화해서 쓸 수 있고 x와 y는 실수입니다. 그때 저희 복소수의 절대값, 복소수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의 전체 스퀘어 루트를 취한 것을 이제 복소수의 크기라고 말을 하고, 어떠한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취한 것과 원래의 복소수를 서로 곱해주면 합차 공식에 따라서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데 얘가 사실 이제 크기의 제곱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어떠한 켤레 복소수와 자기 자신을 곱해주면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제 크기의 제곱이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벡터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벡터의 크기를 보면 어떠한 푸사이가 A, B라는 상태가 되고 이런 A와 B는 각각 복소수입니다. 그랬을 때 이 푸사이 캡 벡터의 크기는
이제 a의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b 절대값의 제곱에 스퀘어루트를 취해준 것입니다. 근데 얘 제곱을 보면 이제 스퀘어루트를 벗을 수 있고 그 a는 복소수기 때문에 복소수 크기의 제곱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a의 켤레 복소수 곱하기 a라 그랬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행렬 곱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앞에 있는 거는 푸사이 브라벡터, 뒤에 있는 거는 푸사이 캡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끼리 내적한 거가 됩니다. 그리고 크기라는 건, 놈이라는 거는 항상 그렇듯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는 어떠한 행렬에 각각 해당하는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고유 벡터, 고유값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의를 보면 어떤 행렬 A라는 것이 있을 때 얘 어떤 벡터를 곱했더니 그 벡터가 그대로 나타나고 어떤 스칼라 값만 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람다라는 기호를 두 군데에서 써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캣 안에 있는 게 아닌 요 람다는 어떤 스칼라고요. 이렇게 캣 벡터로 표현한 친구는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요 람다 캣 벡터를 A의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고 요 스칼라 값 람다를 A의 아이겐 밸류라고 부릅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많이 보실 Y 게이트,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 연산에서 나오는 Y 게이트를 나타낸 건데 이거를 잠깐 예시로 끌고 와봤습니다. 0 i i 0 이렇게 되는데 요거 뒤에다가 1i를 가해보면 이렇게 해서 행렬 곱을 해보세요. 행렬 곱을 해보시면 1i 그대로 나옵니다. 입력한 게 출력으로 그대로 나오고 요 앞에는 사실 1 곱하기 1i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렬의 첫 번째 아이겐 벡터는 1i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렬에 람다 캡 벡터를 곱했더니 람다 캡 벡터 그대로 나온 그 꼴이기 때문에 요 행렬의 아이겐 벡터는 1i가 되고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는 1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도 성립합니다. 오타가 있는데 마이너스 i고 다음에 이걸 조금만 수정해서 쓰면 이렇게 돼서 이거 행렬 곱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고 따라서 람다2 캡 벡터는 1-i고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는 앞에 곱해진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렬에 어떠한 벡터를 곱했더니 그 벡터가 그대로 나타나고 어떤 스케일러 팩터만 붙었다 하면 이거를 아이겐 벡터, 이거를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어떻게 구하냐? 요 위에선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요 1 플러스 i가 아니라 1i와 1 마이너스 i를 어떻게 구했냐? 어떻게 구하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기억을 일단 되살려야 되는데 요 디터미넌트요. 그 전에 저희가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원래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식을 쓰고 다음 요 람다라는 캡 팩터에다가 요 항등 행렬을 곱해진다고 뭐가 바뀌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람다라는 공통항이 있고 A는 만약에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면 요 i도 항등행렬도 n by n 매트릭스로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라도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i는 무조건 스퀘어 매트릭스잖아요. n by n 서로 똑같은. 근데 무조건 a도 스퀘어 매트릭스인가요? 하면 네, 스퀘어 매트릭스입니다. 만약에 n by n 매트릭스가 되면 입력으로 n by 1이 들어가면 아웃풋으로 n by 1이 나오기 때문에 요 n by n 매트릭스다가 n by 1 매트릭스 곱하면 n by 1이 되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이겐 벡터가 나오려면 얘도 스퀘어 매트릭스, 즉 행과 열이 같은 매트릭스여야 되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람다 벡터를 곱한 게 0벡터가 되는 거죠. 이 0은 전부 다 모든 원소가 0인 그런 열 벡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얘를 넘겨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만약에 저희가 어떠한 행렬의 판별식 디터미넌트 값이 0일 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0이 아닌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즉 a-람다의 항등행렬, 이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 요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다가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왼쪽에 각각 역행렬을 곱해줍니다. 양변에. 그러면 요거는 역행렬과 원래 행렬이 만났기 때문에 아이덴티티가 되고요. 요 0벡터에는 뭘 곱해도 0벡터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요 아이덴티티 곱하기 람다는 그 아이덴티티가 항등행렬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 즉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람다 아이겐 벡터가 0벡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A에다가 0벡터를 가하면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다 0인 거를 가하면 그 결과는 다 0이겠죠. 다 0 곱하기 어떤 걸 곱하든 다 0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는 트리비얼한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네,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근이고, 그럼 어쩔 때 봐야 되냐? 얘가 0이 아닐 때가 아니라 디터미넌트 a 람다 아이덴티티가 0인 경우 이것을 만들어주는 람다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0이 아닌 아이겐 벡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0벡터가 아닌 아이겐 벡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 디터미넌트가 a-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도록 하는 람다 값을 찾아야 합니다. 한번 그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건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해가지고, 저희가 2x2 매트릭스의 그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냐면 이걸 잠깐 갖고 오겠습니다. 이러한 2x2 매트릭스의 판별식은 AD-BC입니다. 네, 저희 먼저 이러한 행렬의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a-람다 i를 먼저 구합니다. 람다 i는 이렇게 람다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빈칸으로 두는 경우는 0을 생략한 겁니다. 여기는 사실 0인데 0인 경우는 잘 안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a-람다 i를 일단 무작정 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구해야 되냐면 얘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람다 값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값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곱하기 요거 빼기 요거 곱하기 요거기 때문에 보시면 요거 곱하기 요거 4-람다 곱하기 5-람다 빼기 2 곱하기 3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얘가 0이 되는 그런 람다 값은 이제 2와 7이 되겠죠.
그래서 람다 1을 2라고 두고 람다 2를 7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이겐 밸류를 두 개를 구했습니다. 이제 아이겐 벡터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저희가 람다 1을 넣었을 때 이 식을 만족해야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그 정의로 돌아가자면 이거였잖아요. 즉, 이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넘기면 0벡터인 것을 이걸 만족하는 이제 람다1은 찾았으니까 람다1 캡벡터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a-람다1i는 우리가 여기 람다1에다가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2233이 되죠. 그래서 2233이 구해졌고 여기에다가 람다1을 곱했을 때 0벡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람다1을 먼저 x1, y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적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적을 하면 이렇게 행렬 고부하면 이렇게 되죠. 얘가 0벡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x1과 y1이 서로 부호가 반대고 크기는 같은 그런 수가 되면 0과 0이 되겠죠. 즉 람다1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2-2 써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보통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킵니다. 즉 뭐냐면 크기가 1인 그러한 벡터로 저희가 아이겐 벡터를 주로 쓴다는 겁니다. 즉 보시면 이 친구를 만약에 람다1이라고 해보면 람다1은 어떻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분의 1은 두 개 있으니까 제곱하고 1 1 1 1이 있어서 루트 2분의 1의 제곱은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내적하면 1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죠. 그래서 크기가 1이 됩니다. 즉 크기를 1로 맞춰주는 과정을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크기가 루트 2죠. 요 람다1 한 다음에 그 루트 씌우면 네. 그래서 얘는 이제 크기가 1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제 아이겐 벡터를 쓴다는 거, 노멀라이제이션을 보통 시킨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이겐 벡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람다2가 7인 것도 구했죠. 요 식을 통해서. 그럼 7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 2,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똑같이 합니다. 마이너스 3, 2, 3, 마이너스 2 그리고 람다2가 x2, y2일 때 이거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얘가 0벡터가 되는 x2와 y2를 찾는 거죠. 이 람다2를 찾기 위해서. 그걸 계산해 보면 이거 두 개가 0이 되어야 된대요. 그럼 대충 x2에다 2를 넣고 y2에다가 3을 넣으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똑같이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치면 루트 13분의 1에 2, 3 이러한 아이겐 벡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퀴즈에서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 구하는 문제는 꼭 하나는 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서형대수 강의가 좀 깁니다. 1회차가. 서형대수가 워낙 방대하고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뒤에 배울 때 필요한 내용만 이제 쏙쏙 뽑아놨는데 그래도 양이 많긴 하네요. 네, 마지막 토픽은 물론 마지막에 보너스 토픽이 있긴 한데
마지막 토픽은 헐미션과 유니터리 매트릭스입니다. 헐미션 매트릭스는 뭐냐면 어떤 매트릭스가 있을 때 얘의 대거와 자기 자신이 같은 매트릭스를 헐미션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이런 헐미션 매트릭스가 왜 중요하냐면 그 성질이 특이한데요. 이런 헐미션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들,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구했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서 이 헐미션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는 실수입니다. 전부 다 실수값이고, 네, 복소수, 허수값이 없는 그런 실수값이고,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들은 서로 오소곤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제너러시가 없다고 일단은 서술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 조건을 굳이 안 넣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아이겐 밸류를 공유하는 아이겐 벡터가 없다라고 우선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뒤에 이제 수식의 전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일단 넣어놨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가지 성질, 아이겐밸류는 리얼이다, 실수값이다. 그리고 아이겐벡터들은 서로 다른 아이겐벡터들끼리는 서로 오소곤할하다 라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먼저 아이겐밸류가 왜 리얼일까? 이러한 헐미션 매트릭스가 있다고 하고 오메가라는 헐미션 매트릭스가 있다고 하고 이 오메가의 노멀라이제이션 된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벡터가 람다 i 이런 셋이 있다고 합시다. 네, 그래서 람다 i는 노멀라이즈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크기가 1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 정의에 의해서 오메가에다가 아이겐 벡터를 곱하니까 그에 대응하는 스칼라와 아이겐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는 그 인디케이터만 바꿔서 i에서 j로만 바꿔서 이렇게 썼습니다. i와 j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오메가를 양옆으로 람다 i 벡터로 이제 샌드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캡 벡터 씌우고 브라 벡터 씌우고 그럼 정의에 의해서 이 오메가 람다 i가 람다 i 곱하기 람다 i 이렇게 되고요. 얘는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면 람다 i와 람다 i의 내적이 되고 저희가 노멀라이즈드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크기의 제곱을 의미하죠. 근데 크기가 1이니까 크기의 제곱도 1이어서 람다 i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얘 전체에다가 대거를 취해 보겠습니다. 요 등식에다가요. 그럼 대거를 취하고 여기도 대거를 취해줬죠. 저희가 대거를 취하면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람다 i 가서 대거 씌워주고 요 오메가 대거 씌워주고 요 브라 벡터를 1로 가서 대거를 씌워준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그리고 요 대거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시킨 거라 그랬는데 스칼라 값은 트랜스포즈를 시켜도 자기 자신이죠. 그 원바이 원 행렬이기 때문에 네, 전체 행렬이라는 게 뭐 의미가 없어서 그냥 컴플렉스 컨주게이션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캡 벡터의 대거는 브라 벡터라고 했고 그럼 반대로 브라 벡터의 대거를 취하면 캡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헐미션 매트릭스의 정의에 따라서 헐미션 매트릭스는 무슨 매트릭스인가요? 대거와 자기 자신이 같은 매트릭스죠. 네, 그래서 얘는 얘랑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어떠한 식이 성립하냐면 이거는 요거였죠. 근데 똑같이 요거는 요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숫자, 어떠한 스칼라 값이 자기 자신과 그 켤레 복소수 값이 같다면 얘는 실수 값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이런 게 다 성립이 하기 때문에 헐미션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는 전부 다 실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성질은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일단 no degeneracy, 서로 각각의 아이겐 벡터마다 전부 다 아이겐 밸류가 다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이겐 벡터들끼리는 전부 다 오소고널, 서로 내적을 하면 0이다,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걸 보이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데요. 아까는 같은 걸로 샌드위치를 시켰다면 이번에는 람다 J와 람다 I 서로 다른 걸로 이제 샌드위치를 시킵니다. 그럼 정의에 의해서 오메가 람다 I는 오메가 람다 I는 람다 I 곱하기 람다 I 캡 팩터가 되고 람다 I는 스칼라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식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헐미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이 같아서 대걸 취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럼 얘는 사실 요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J와 I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까 보셨죠? A, B, C의 전체 대거는 C 대거, B 대거, A 대거기 때문에 얘와 얘는 똑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럼 여기 안에서만 보면 오메가 람다 J는 어떻게 되나요? 요번에는 요거대로 오메가 람다 J는 람다 J의 람다 J 캡 팩터가 되죠. 그래서 람다 J가 나왔을 거고 얘가 이제 스칼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거가 있기 때문에 스칼라에는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붙어서 나오고 람다 I, 람다 J는 이렇게 서로 뒤집혀서 나오게 됩니다. 네,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한 번만 더 다시 보면 A, B의 대거는 B 대거, A 대거라고 했죠. 네, 이미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서로 순서 바꿔서.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즉 람다 I, 람다 J 내적한 거에 이렇게 대거를 씌운 거는 이렇게 서로 순서 바뀌어서 내적한 것과 같다. 왜냐면 얘는 이제 뭐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시킨 것 때문에 스큐 시메트리에서 이게 성립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식이 지금까지 나왔냐면 얘는 얘다. 그리고 얘는 얘다. 근데 서로 둘이 같으면 얘네 둘도 서로 같겠죠. 근데 여기서 컨주게이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위에서 모든 아이겐 밸류가 실수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람다 J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은 람다 J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요 공통항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람다 i와 람다 j가 다르다면 즉 두 개의 아이겐 밸류가 서로 다르다면 서로 수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근데 degeneracy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서로 다른 i랑 j가 서로 다르면 람다 i와 람다 j가 서로 다릅니다. 라는 게 이제 no degeneracy 조건이거든요. 그 위에서 썼던.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인디케이터가 전부 다 다르면 전부 다 orthogonal하다 라고 할 수 있고 no degeneracy 조건이 없더라도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직하게. 그래서 그거까지는 보진 않도록 하겠고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는 유니터리 매트릭스입니다. 전에는 이제 헐미션 매트릭스까지 봤고 이제는 유니터리 매트릭스인데 얘는 어떤 매트릭스냐 보면 U대거와 U대거 U가 똑같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어떤 U라는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있을 때
걔의 대거를 취한 게 역행렬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유니터리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것도 양자 정보과학, 양자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매트릭스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이것도 일단 no degeneracy 조건을 붙여서 그 성질을 보자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 값은 전부 다 유닛 모듈러스, 그러니까 크기가 1입니다. 크기가 1. 그래서 모든 아이겐 밸류들의 크기는 1이고 대신 복소수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크기는 1이고 다음 모든 아이겐 벡터들끼리는 서로 오소고널하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허밀션 매트릭스랑 똑같죠, 조건이. 모든 아이겐 벡터들끼리는 서로 오소고널하다. 그리고 아이겐 밸류들은 허밀션에서는 실수다 였는데 여기서는 크기가 1이다로 바뀌었습니다. 네.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증명이 조금 더 짧은데요. 유니터리 매트릭스 U가 있고 U의 normalized eigenvectors 셋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유니터리니까 U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보시면 U 곱하기 UI는 일단 이거는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여기다 양변에다가 전체 대거를 취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거를 전체 취해주고 여기다 대거를 전체 취해주면 이렇게 되죠. 네, 여기까지 일단 보고 이제 요 수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아이겐 벡터들끼리 곱했어요. 그럼 항등 행렬은 어디 들어가든지 이제 문제 없습니다. 항등 행렬을 가운데 넣어줬습니다. 근데 유니터리 매트릭스 정의상 유대거 U는 항등 행렬이기 때문에 이 항등 행렬 대신에 이렇게 U대거 U를 넣습니다. 그리고 요 UI는 요 정의에 의해서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U대거는 조금 전에 구한 요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지금 스칼라니까 일단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보시면 i랑 j랑 같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i랑 j랑 같다면 이것도 i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아이겐 벡터들은 전부 다 노멀라이즈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1이 될 겁니다. 이 값이 i랑 j랑 같으면. 근데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0이 되어야겠죠. 즉 한 번만 더 거쳐서 쓰면 1 ui는 0이 되어야 하고 근데 얘는 같은 거 켈레 복소수 곱하기 자기 자신이니까 복소수의 크기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 ui 제곱은 0.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의 크기는 1이 되는 거죠. 제곱 빼도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성질, 유닛 모듈러스 성질을 증명했고 만약에 i랑 j가 다르다면 ui랑 uj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크기가 다 1인데 서로 다르다면 두 개 곱했을 때 크기가 1이 아니거든요. 크기는 1인데 그 숫자 1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얘의 크기는 1이지만 요 두 개를 곱했을 때는 이제 어떤 복소수가 나오고 이런 숫자 1은 딱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가 1이 아니라면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i와 j에 대해서는 no degeneracy 조건에서 ui와 uj는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no degeneracy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헐미션 매트릭스에서 아이겐 밸류들은 실수다. 그리고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수직이다. 서로 다른 아이겐 벡터들은. 그리고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아이겐 밸류가 크기가 1이다. 네. 그리고 아이겐 벡터들끼리는 서로 수직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아이겐 벡터가 수직인 이유는 둘 다 이제 노멀 매트릭스라는 거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네. 거기까지는 보지 않을 거고, 그 다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디셔널 토픽인데, 이제 다들 잘 아실 만한 이제 Euler's formula, 그 다음에 이제 function of operator, 그 다음에 functional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네컬 델타. 이러한 이제 단어 아니면 이런 공식들에 대해서 앞으로 자주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exponential ix는 equal cosine x plus I sin x. 이거를 잘 모르고 계셨다면 일단 그냥 외워주세요. 그리고 function of operator인데 x라는 스칼라가 있고 오메가라는 오퍼레이터 혹은 매트릭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fx는 x제곱이라는 게 있다면 요 입력으로 오퍼레이터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 x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이기 때문에 뭐 오메가가 스퀘어 매트릭스면 잘 정의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exponential x 이렇게 지수 함수죠. 여기다가 입력에다 오메가를 넣으면 exponential 오메가가 됩니다. 이건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이거는 사실은 단위 시간 동안 뭐 오메가라는 이제 벡터 장에서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나타내는 좀 더 이제 정성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요거 그 유튜브에 3블루 1브라운이시라는 분이 되게 잘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뭐 exponential of matrix 뭐 이런 식으로 쳐서 검색해 보시면 이 의미가 잘 나올 거예요. 일단 수식적으로는 테일러 시리즈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exponential x는 이렇게 당함수꼴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당함수면 쉽죠. 오메가를 그대로 넣으면 x의 대신은 오메가, x제곱 대신은 오메가 제곱. 그리고 오메가의 n승은 되게 쉬운 게 오메가를 n번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exponential operator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 물론 이제 네 무한히 있긴 하지만 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크로네컬 델타라는 표기가 있는데요. 이건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델타의 ij 이렇게 밑천자로 ij가 있으면 얘는 ij가 같으면 1이고 ij가 서로 다르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크로네컬 델타의 투투면 같으니까 1, aa 같으니까 1, 25 서로 다르죠? 0, ab 서로 다르죠?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로네컬 델타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나올 거고 슈레딩거 방정식 해로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러 공식 이것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서양대수를 이미 한번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개념이셔서 이제 복습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보셨을 거고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제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어려우셨던 분은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용 완전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BQIT 강의 1회차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